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유, 늘 똑같지 뭐 하시겠지만 바로 그 똑같은 일상 속에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을 야금야금 녹여버리는 무서운 범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65세 박철민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철민님은 퇴직 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우등생이셨어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하시죠. 창밖으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와 함께 철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거대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철민님은 생각하셨죠. 이거 한 잔 마셔야 정신이 번쩍 들고 하루가 시작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철민님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과일 한 조각, 그리고 습관처럼 마셨던 그 차 한 잔이 23년 동안이나 철민님의 콩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발끈을 묶으려는데 갑자기 발등이 퉁퉁 부어올라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어라, 왜 이러지? 어제 좀 많이 걸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는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진해지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은 철민님에게 의사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철민님, 콩팥 기능이 이미 30%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길 뻔하셨어요. 평생 술, 담배도 멀리하고 건강식만 고집했던 철민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 먹었길래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라며 울먹이셨죠.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나 아파요 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철민님처럼 콩팥을 죽이는 최악의 과일을 보약인 줄 알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소중한 콩팥 필터가 하나둘씩 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30년 경력의 신장내과 명의가 경고하는 콩팥 녹이는 최악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과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명단과 함께 명의가 직접 실천하는 기적의 밥상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투석실 앞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나는 과일만 먹는데 왜 콩팥이 나빠져?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일도 알고 먹어야 약이지,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콩팥은 예전 같지 않거든요. 30년 신장내과 명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콩팥 필터를 꽉 막히게 하는 최악의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진한 커피 한 잔입니다. 아니, 커피가 얼마나 향긋하고 좋은데 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인데 여기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뇨 작용 때문에 그나마 남은 수분까지 쫙 빼앗아갑니다. 혈액이 마치 별표 걸쭉한 꿀 별표처럼 변해서 콩팥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처를 내는 거죠. 두 번째,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뜨끈한 된장찌개나 곰탕 한 그릇 먹어야 든든하시죠. 그런데 이 국물 속에 들어있는 염분이 문제입니다. 소금기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물을 붙잡아둡니다. 그러면 혈압이 쫙 올라가고 콩팥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터져나갑니다. 72세 김순자님도 국물 없으면 밥 안 넘어간다며 평생 국물을 드셨다가 결국 단백뇨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세 번째, 아침부터 챙겨 먹는 고칼륨 과일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 키위, 참외 같은 과일들,
사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겐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콩팥이 이걸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거나 멈출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생깁니다. 건강해지려고 과일 먹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요 하시는 분들, 이게 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네 번째, 빈속에 무심코 삼키는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쑤셔서, 머리가 지끈거려서 아침 일찍 약부터 찾으시죠. 하지만 음식물 없이 들어간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줄여버립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갑자기 산소 공급이 끊기는 것과 같아요. 콩팥 세포가 하나둘씩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통증이 없어서 더 무서운 겁니다. 허리 아프다고 진통제 먼저 찾고 커피 없으면 하루 시작 못하시는 그 습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에이, 설마 과일 좀 먹었다고 그렇게 되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70세 이영희님의 달콤한 배신. 영희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어요. 아침엔 사과가 금이다 라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사과 한 알과 바나나 한 개를 꼭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가 퉁퉁 붓고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무거워지셨답니다. 영희님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가시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주저앉으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치의 2배가 넘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영희님, 지금 콩팥이 칼륨을 전혀 못 걸러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드신 바나나가 영희님에게는 독이 된 겁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영희님은 몸에 좋다는 과일을 정성껏 챙겨 먹은 게 죄냐며 병원 침대에서 펑펑 우셨답니다. 여러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58세 최정수님의 짠맛의 비극. 우리 정수님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늘 간간한 음식을 즐기셨죠. 특히 아침엔 얼큰한 김치찌개에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누 거품인가 싶을 정도로 보글보글 일어난 거품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았죠.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사기. 콩팥 필터가 이미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서 단백질이 다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정수님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일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며 믿지 못하셨죠. 하지만 콩팥은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정수님은 그날 이후로 좋아하는 찌개를 끊고 매주 3번씩 투석기에 몸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특별히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침마다 하고 계시죠? 아침마다 국물에 밥 말아 드시고 후식으로 고칼륨 과일 챙겨 드시는 그 습관.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분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속의 별표 정수기 필터 별표와 같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지만 그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각각 100만 개씩, 총 200만 개나 들어있죠. 그런데 이 필터가 참 예민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 재생불가 조직이거든요. 우리가 나쁜 식습관을 유지하면 이 필터가 하나씩 막히고 죽어갑니다. 대한신장학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7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명 중 9명이 콩팥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75% 이상 사라질 때까지 우리 몸은 아무런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유, 난 아픈데 하나도 없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수록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칼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콩팥은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지치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요. 그러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 근육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별표 고칼륨혈증 별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고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콩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콩팥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를 때는 이미 투석실문 앞에 서 있을 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 필터 200만 개의 사구체를 지키는 건 병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명의의 밥상만 잘 따라 하셔도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습관,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입안을 가볍게 헹구세요.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 후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보리는 콩팥의 독소를 빼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8분 동안 천천히 컵 한 잔 반 정도를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면서 콩팥 필터가 시원하게 청소되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기억하세요. 칼륨 걱정 없이 콩팥을 튼튼하게 해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블루베리, 포도, 그리고 파인애플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긴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콩팥의 염증을 싹 잡아줍니다. 포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콩팥으로 가는 피를 맑게 해주죠. 파인애플, 브로멜라인 성분이 단백질 분해를 도와 콩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저염식이 핵심입니다. 국물 대신 숭늉을 드시고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셔보세요. 아유, 무슨 맛으로 먹어 하시겠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에 부기가 빠지고 아침이 개운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여기 62세 박종철 님 사례를 보세요. 이분도 콩팥 수치가 경계선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마시던 믹스커피를 끊고 따뜻한 보리차와 블루베리 몇 알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딱 3개월 뒤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뭘 드셨길래 콩팥이 이렇게 젊어졌느냐 깜짝 놀라셨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콩팥도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조금 뜨끔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차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 내 콩팥을 위해 무엇을 먼저 드셨나요?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것들이 사실은 소중한 내 콩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지는 않았나요? 지금 당장 바꾸는 게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는 노후를 보내실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 투석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기계에 몸을 맡기는 노후를 보내실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아침에 바나나 함부로 먹지 마라.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키면 평생 건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상태는 어떠신지, 혹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